자, 해볼게요. 우리가 이 유기화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탄수화물인데요. 이때 탄수화물에서도 탄소를 포함한 좀 복잡한 화합물들에 대해서 좀 소개할까 하겠습니다. 그럼 탄소를 포함하지만 좀 단순한 화합물 뭐 있을까요? 유기화학으로 치지 못하겠다는 것들, CO2라든지 탄소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기화학 쪽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학 관심 있는 것은 첫 번째 탄화수소가 관심이 있습니다.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탄소로만 구성된 거는요, 흑연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플로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재료공학 쪽에서는 좀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그지. 탄소. 두 번째는 유도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탄소, 수소 외에도 뭐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화학에 탄소화물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명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명은 규칙성을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십시다 하겠죠. 그리고 이런 유도체들은 이제 쉽게 반응을 합니다. 지들끼리 반응하는데 그렇게 반응할 때 반응의 어떤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반응에서 만들어진 생성물들에 대해서도 소개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세 번째, 고분자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되죠. 이 고분자는 사람이 이리적으로 만든 그래서 합성 수지, 합성 고무 그리고 합성 섬유에 대해서. 근데 이 고분자는 천연도 있거든요. 즉 천연 수지, 천연 섬유, 천연 고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과의 어떤 장단점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분자를 만드는 방법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첨가중합입니까? 축합중합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 고분자들이 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즉 열에 강합니까? 약합니까? 등등등.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관심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고분자, 합성 고분자, 즉 플라스틱인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재활용해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고분자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주로 석유에서 뽑아내는데 자원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쭉 뒤에 후반부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탄화수소 얘기를 한번 하겠는데요. 우리가 그리스어로 1, 2, 3, 4, 5, 6, 7, 8 쓴 용어를 한번 써볼까 하겠습니다. 그리스어로 1을 메타라고 합니다. 2는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헥타, 옥타, 노나 데카가 더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내려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화수소 및 그 유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면 이름을 부르는 명명하는 거고 그리고 같은 분자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성질자는 이성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질자에 대한 명명의 방법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까? 먼저 탄화수소부터 먼저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챕터에서 탄화수소를 다룬데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된다 했잖아요. 이 탄화수소를 크게 구분한다면 길쭉한 사슬형 탄화수소와 탄소가 꼬랑지를 무는 고리형 탄화수소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사슬형과 고리. 물론 기본은 사슬이죠. 또한 이 사슬형에 대해서도 오는 탄소 사이의 결합이 다 단일 결합입니까와 아니야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어라는 걸로 구분을 해볼까 하겠습니다. 모든 탄소 간의 결합이 단일 결합이라는 것은 어차피 탄소하고 수소는 단일화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포화탄화수소라는 이름을 씁니다. 사슬형 포화탄화수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옛날 이름은 칸으로 불렀는데 요즘에는 영어 발음을 좀 더 중요시해서 알텐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탄소가 한 개 있잖아. 탄소 2개야. 탄소 3개고 4개고 5개 6개 이 정도까지만 해봅시다. 모든 탄소 간의 결합이
다 단위결합이라고 했는데요. 뭐 입체적인 구조를 좀 고려하지 않고 그린다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 사이 각도는 109.5도 되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CH2 구조를 메틸렌 구조라는 이름을 써요. CH2 구조를 메틸렌 구조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외에 수소는 양쪽에 2개씩이 공통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알칸, 알케인이라 불러주는 놈은 일반식은 CH2 메틸 구조가 N개 있고 수소가 추가적으로 더 있어 라고 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CN이면 H2N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CH2네요. C2H, 6고요. C3H8. 그럼 이쪽은 C4H10 되겠죠. C5, C6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어로 메탈을 씁니다. 에타 쓰고 프로파 쓰고 뷰타, 펜타, 헥사 쓰네요. 옛날 이름은 알칸이라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른 관계상 영어가 좀 더 사람들이 득세하고 영어 발음이 좀 더 우수하게 되면서 A인으로 원래는 ANE로 끝나서 독일어식 발음으로 알칸 이렇게 했던 것이 메탄, 에탄. 물론 지금에도 시중에서는 당연히 메탄가스, 부탄가스 이런 이름들을 훨씬 더 시중에 많이 씁니다만 과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영어 발음을 좀 더 중요시하는 굳이 그래야 될까 싶지만 어쨌든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다 뭐 미국에서 이제 밥 한 번 먹어본 적들이 많을 테니까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이런 이름으로 발음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하면 명명하는 거, 알케인의 명명은 메탄, 에탄, 프로판, 메탄, 에탄, 프로페인 이런 식으로 명명됩니다. 탄소 7글자는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하면 헵탄 또는 이제 헵테인 8글자는 옥탄 또는 옥테인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붙여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성질체라는 놈이 있겠네요. 이성질체는 크게 뼈대가 달라지는 구조 이성질체와 이중결합은 회전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하 이성질체, 마지막으로 광합 이성질체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인까지는 이성질체는 없는데요. C4, 뷰테인, 부탄되면 이성질체가 생겨요.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다 쓰는데 어차피 나중에 지울 겁니다. 이렇게 된 놈과 겹가지가 있는 이런 놈은 나눕니다. 이쪽에 한복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만의 뼈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이쪽 탄소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요. 이성질체 길쭉한 요 놈이 좀 더 끓는 점이 높아 하겠습니다. 즉 이게 노말 뷰테인, 이게 아이소 뷰테인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볼포인트 끓는 점을 비교할 때 길쭉한 놈이 좀 더 높아요. 즉 분산력이 좀 더 크거든요 라는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뷰테인은 이성체가 두 종류 나오는데 지금 당신한테 주었던 2017년 수능 특강 쪽에 보면은 뭐 CH3 분자 이런 놈들에 대해서 CH3 개수가 몇 개야, 뭐 CH2 개수가 몇 개야, CH 개수가 몇 개야 하면서 물질들 각각 서로 다른 이성질체 있는 놈들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또 찌질한 문제를 과거에서 내진 않겠죠. 예, 과거에서 낸 거는 C7 요것의 이성질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C5H12 펜테인 얘는 이성체가 몇 개 나옵니까 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쭉 하나 둘 셋 넷 겹가지가 있는 게 겹가지가 두 개 있는 게 하겠습니다. 역시 명칭은 노말 펜테인, 아이소 펜테인 그리고 네오 펜테인 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관용명으로 노말, 아이소 그리고 네오 쓰는 것들은 관용명으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팩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역시 마찬가지 좀 동글동글한 요놈이 끊어짐이 낮은 기출하는 끊어짐이 높습니다.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요놈의 이성치의 개수가 몇 개야 하는 질문이 주되게 이루어집니다. 그거 문제 있죠? 몇 개예요? 없어요? 여기까지 안 나갔어요? 주기가 읽었어. 일종의 한복 그리기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5개짜리 이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거나 같은 겁니다. 이쪽 한복 그리기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해했어? 그다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썼으면 요거나 같은 거죠. 이것들은 서로 다릅니다. 탄소 6개짜리는 어떻습니까? 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길쭉하게. 예, 이거는 뭐 탄소? 이런 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지? 이거나 같은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두 번째 탄소 입격까지를 넣는 것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세 번째 탄소 입격까지 넣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입격까지 넣는 건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번째 탄소 넣는 건 역시 마찬가지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격까지는 이제 두 개 넣는데 하나, 둘, 셋, 넷 2, 3번에 나눠 넣는 것과 하나, 둘, 셋, 넷 2번에 같이 붙이는 이렇게 해서 토탈 5종류가 나옵니다. 진상 기출문제는 이것의 이성치가 몇 개니? 라는 질문 그리고 그놈은 혹시 광학 이성치를 가진 놈이 있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학 이성체는 탄소가 4개의 결합이 되는데 그 4개가 서로 다 다를 때 4개가 다 다를 때 광학 이성치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탄소 7개면 몇 개 이성치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응? 예, 우리는 9개 나옵니다. 그걸 다 그리래.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탄소 수가 많아지면서 탄소 20개 되면 한 1억 이상의 그 이성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가 모든 결합이 단일 결합이어야 하는 것이 포화라 했는데요. 그럼 2중 또는 3중 결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면 당연히 포화되지 못한 불포화
탄화수소란 이렇습니다. 그럼 포와 불포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눌까요? 하는 거죠. 어차피 사슬이야 꼬리야 모양을 보고 그렇지? 그냥 시작과 끝이 있는 놈과 동그라면 시작 끝이 없는 놈으로 구분했다면 포와 불포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네요. 포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게 단위결합이라는 것은 1년의 화합반이라면 수소도 나가 다른 놈이 들어올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화탄화수는요 느린 치환 반응이 가능합니다. 반면 불포화탄화수는 2중, 3중 결합 아직 빈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사람들이 시간이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빈자리가 있대 막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불포화탄소는 훨씬 더 빠른 첨가 반응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브로민 같은 것들, Br2 브로민 색깔 적갈색인데요. 그 브로민이 2중결합 풀고 3중결합 풀고 쉽게 들어오거든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훨씬 더 빠른 첨가 반응. 그래서 대표적으로 브로민의 탈색 반응을 소개하는 것이 불포화탄소와 포화탄소를 구분하는 먼저 기준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중결합, 삼중결합 같은 이런 다중결합이 물론 여러 개 있는 게 있죠. 이중결합도 2개, 3개 넣을 수 있고요. 삼중결합도 2개, 3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한 개씩만 잡아보자고요. 이중결합 한 개면 CN에 HEN이라는 일반식을 알켄습니다. 삼중결합 한 개면 수소가 4개 빠지는 과정에서 CN에 HEN-2를 씁니다. 즉 기본적으로 CN에 HEN 플러스 2가 탄수의 개수가 N개 했을 때 수소의 맥스 개수는 사세형 포화탄소 즉 알케인에서 최대 수소의 개수를 가집니다. 그보다 2개 빠질 때마다 이중결합 하나, 4개 빠질 때마다 이중결합 2번 아니면 삼중결합 1번의 결합수를 가지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옛날 이름은 이건 알킨으로 소개했는데요. YNE 되거든요. 역시 발음을 영어 발음으로 알카인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이, 삼중결합이 꼭 한 개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2개, 3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특히 고분자할 때 이중결합 2개 되어 있는 부타디엔 또는 부타다이엔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탄소 간의 결합이다 보니까 탄소 한 개짜리는 있을 리가 없죠. 다음 C2 보겠습니다. 탄소 안에 이중결합이 한 번 있게, 탄소 안에 삼중결합이 한 번 있게 이렇게 준비될 수 있겠습니다. 얘 이름은 R 다시 에텐, 요 놈은 에타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용명으로선 요거 에틸렌이라는 관용으로 많이 씁니다. 요 놈은 아세틸렌이라는 관용명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기하각이 몇 도입니까 하면 109.5도잖아요. 다시 말하면 입체 구조예요. 이쪽으로 하면 전부 입체예요. 이 뒤도 입체예요. 근데 얘는 평면이네요. 요 이중결합 120도, 삼중결합 180도의 평면 가진 놈은 요 두 놈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쪽 뒤에 C3H6, C3H4 이런 놈들이 입체 구조예요. 프로펜, 프로파인, 뷰텐, 뷰타인 이런 것들은 입체 구조예요. 요 둘만 평면이에요. 나중에 요렇게 해서 이게 앞에 빠졌는데 지방 쪽 탄화수라고 나중에 방향 쪽 탄화수 나오면서 벤젠골을 가진 벤젠이라든지 나프탈렌 그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거까지 나가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알겠습니까? 에틸렌, 아세틸렌 원약의 관용명을 많이 쓰는 놈들이니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에텐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공업화학에서 화학 공정에서 정밀 공정 이런 데서 뭐 탄화수 그 원유를
정지하는 과정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실험실에서 소량을 뽑아내겠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C2H5OH 에탄올입니다. 가열하는데요. 황산, 진한 황산을 넣고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한 180도 이 정도쯤에서 가열하게 됩니다. 황산이라는 놈이 알다시피 굉장히 강한 탈수제잖아요. 물을 뽑아냅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을 뽑아냅니다. 그럼 남은 놈이 누구지? 공유 하나 넘어가니까 이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탄올을 진한 황산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온 180도 이런 데서 가열하면 요 에틸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고온이라고 칭했던 것은 뭐도 있지? 저온도 있겠죠. 저온에서는 두 에탄올 사이에서 물 뺍니다. 그리고 나면 C2H5와 산소 있고 또다시 C2H5 있습니다. 이렇게 C2H5를 에틸기라고 부르는데요. 에틸, 이건 에테르,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 요즘엔 발음을 많이 불려서 다이에틸 이더 뭐 이렇게 발음을 하겠습니다. 아이씨, 영어 발음 힘들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에틸렌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한 놈을 소개해봤습니다. 이해됐어? 반대로 한다면 에틸렌에다 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첨가하면 에탄올이 공업용 에탄올을 얻는 방법이에요. 왜 공업용이랍니까? 하면 부산물로 지금 포말데하이드라든지 메탄올이라든지 좀 독한 놈들이 좀 들어와서 맛있는 용으로는 부적격한 공업용 에탄올 만드는 방법은 에틸렌에다가 물 집어넣어서 에탄올 만듭니다. 실제로 이게 훨씬 더 맞죠? 공업용 에탄올 만드는 방법이. 힘들게 에탄올 만들어가지고 알코올화를 시켜가지고 이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130도 정도 되는 저온에서 황산의 탈수작용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참고로 이런 에테르 계열들은요 마취제로 많이 쓰였다는 놈들이에요. 뭐 지금에서야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마취제를 씁니까? 이름은 칼슘 카바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칼슘 카바이드. 여기다가 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CaOH2 요거 말고도 C2H2로 얻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길거리에 포장마차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포장마차에 대나프트 물론 할 수 있지요. 근데 주로 밤에 할 거 아닙니까? 지금에야 뭐 포장마차들이 워낙에 전기 잘 끌어와가지고 뭐 아주 환하게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전기를 포장마차에 그렇게 많이 끌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 켜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밤에 좀 하려면. 그래서 칼슘 카바이드 물 집어넣어서 아세틸렌 요놈을 만들고 그걸 불 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쌤 시절의 영화라든지 또는 그보다 좀 더 앞선 시절의 영화 보면은 포장마차 장면 보면 깔때기가 이렇게 있고 불이 켜져 있는 게 있어요. 촛불이 아니고 그 밑에 칼슘 카바이드가 해서 아세틸렌을 만들고 요거 태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굉장히 끓음이 많이 생겨요.
탄소수에 대해서 수소의 개수가 적은 것들은 끓음이라든지 일산탄소 같은 불완전 연소물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도 어디야 하면서 그리고 그 시절에 그냥 마늘, 뭐 낭만을 그래서 이런 에탄과 에타인 요거 만드는 방법들이 예전에는 뭐 좀 많이 소개됐는데 요즘에는 뭐 특히 과거에는 뭐 굳이 뭐 이까지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뭐 이따 다시 동영상 봤습니다만 동영상 분량이 꽤 있더라고요, 그죠? 알케인만 해도 뭐한 30분 이상 그 동영상 하는 것들 보니까 뭐 별의별 얘기들 다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아무나도 얘기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자, 그렇다면 뷰텐 C4의 HA 얘는 어떤 이성 질체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중결합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1, 2번 탄소에 이중결합을 넣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2, 3분에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탄소의 표대가 뭐 꼭 이렇게 있을 필요 없죠? 이렇게 돼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말하다시피 아까 소개한 게 뭡니까 하면 탄소에 수소가 3개 붙은 놈이 몇 개 있어요? 탄소에 수소가 2개 붙은 놈은 몇 개 있는데요? 탄소에 수소가 1개만 붙어 있는 놈은 몇 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놈도 있습니까? 여기 내가 이제 그려놓고 있으니까 찾아내면 되는 거죠. 여기 CH3가 몇 개 보입니까 하면 1개 보입니다. 여기 CH3가 2개 보이고요. 이쪽도 2개 보입니다. 색깔 쓰는 이유 이해돼 있어요? CH2는 어떻습니까? 여기 CH2네요. 2개 보입니다. 여기는 CH2가 보이지? 안 보여요. 이쪽은 CH2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수소가 1개만 붙은 놈 있습니까? 예, 여기 하나 있네요. 수소가 1개만 붙은 놈이 2개 있어요. 여기가 없죠. 반면 어차피 4개 만들어졌잖아. 없고 여기 탄소에 수소가 아예 없어야 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C4H8의 여러 이성질입니다. A, B, C는 요래요라고 하면 A, B, C의 구조를 찾아내는 이게 예전에 많이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이것뿐입니까? 하면 더 있어요. 더 있어요. C4H8 하면 나중에 이제 고리 모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리 모양으로. 그래서 고리 모양으로 들어가면 즉 이건 사슬 모양이고 고리 모양에 들어가면 탄소양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고리라서 사이클로 이중결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건 호화예요. 사이클로 뷰테인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얘는 다 CH 투만 있죠. 나머지 다 0이에요. 끝일까요? 또 더 있어요. 여기에 CH3도 있는 게 있어요. 환장하죠.
그럼 이쪽에 CH3 된 놈이 한 놈 있죠. CH2 된 놈이 두 개 보이죠. 됐습니까? CH 하나 보이는 놈이 있죠. 요거 하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게를 찾는 일련의 문제들. 보통은 요거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얼마든지 탄소 5개, 6개 자료로 확장시켜서 문제도 그렇게 개수를 세보라 하는 화물이 누구게 뭐 만들어보라 하는 거라고 됩니다.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요 탄소 간에 요 탄소 4개는 한 평면 위에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가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C4에 H6를 넣으면 어떤 타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는 이성질을 만들면 일단 삼중 결합이 있습니까로 따진다면 그죠? 삼중 결합이 있습니까로 따진다면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는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삼중결합이 따진다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봤던 부타다이인이라고 그려주는 이중결합이 이런 식으로 있는 놈들이 있겠네요. 고흐리로 나가면 좀 더 귀찮고 복잡해 보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부타다이엔, 요즘 뭐 지우 쓰는 것은 부타디엔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거 공중화학 또는 혼성중화하면서 폴리스티렌, 폴리스타이렌, 스티로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게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역시 무게를 찾는 CH3 개수를 던져주고 그럼 이게 뭐 조합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죠. 그런 형식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중결합을 가진 놈들은 쉽게 첨가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삼중결합을 가진 놈도 쉽게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이라는 놈의 첨가를 한번 소개해 볼까 싶습니다. 아세틸렌은 탄소 간의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적갈색의 브로민을 하나 첨가시켜 보겠습니다. 삼중결합이 풀어진다는 것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브로민의 위치가 BrBr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과 브롬이 이쪽으로 표현된 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결합은 회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탄소 2개, 수소 2개, 그리고 브로민 2개로 무슨 관계? 이성질 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방에 있는 것을 시스타입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서로 반대편을 불려져 있는 것은 이걸 텐스타입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누가 끌어지기 높을 것 같습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극성이 상대적으로 좀 작고 이게 같은 전기음수가 서로 다 수소와 다른 이 두 놈이 같은 쪽으로 있죠. 그래서 시스가 끊어짐이 좀 더 높습니다.
지방은 시스 지방과 트랜스 지방 할 때 트랜스 지방이 끊어짐이 좀 더 높게 되는데요. 그건 또 다음에 얘기가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나온 것을 뭐라고 한다? 좀 전까지 우리는 뼈대가 다른 구조 이성질을 생각했다면 여기는 기하 이성질체를 소개하는 바입니다. 정해 주십시오. 이름도 마찬가지 이성질체가 있네요. CH3를 이쪽에 CH3로 붙인 놈과 텐서가 되겠네요. CH3와 CH3를 이쪽에 붙인 시스형으로 됐습니까? 마지막 하나 이성체로 뭐 있다고요? 광학 이성체예요. 광학 이성체는 포울성 이성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지금 내가 뭐 색깔 있는 분필을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잡고 있죠. 됐습니까? 요것과 거울에 놓아버리면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겹쳐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거울성 이성주체를 광학 이성주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참고로 이 광학 이성체는 이런 탄화수 및 그 유도체를 합성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화학물, 특히 의약품을 만든다 했을 때 이런 광학 이성체를 걸러내는 것들은 다 특허로 잡혀 있어요. 당연히 돈이 그렇게가 엄청 세죠. 왜 뭐 그거 뭐하러 특허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서 하는데 우리가 광학 이성체 말하는 게 이게 광학 이성체로 상관할 수 있겠죠. 안 겹치는 거지. 이제 손에 대해서 손목까지 포함해서 세 손가락과 손목까지 하면 광학 이성체 납니다. 이게 약으로 동작되고 이건 약으로 동작되지 않으면 필요한 용량 2배 때리면 되죠. 근데 이건 약인데 이건 독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보시죠? 먹으면 돼요? 안 되잖아. 이걸 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알겠어요? 그래서 광학이성제는 탄소에 붙은 자극 4개가 서로 다 달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상태에다가 CL2를 한 번 더 집어넣어 볼까 하겠습니다. 브로민 말고 CL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에 한 놈은 수소죠. 한 놈은 브로민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한 놈은 염소가 들어오면서 이쪽에 뭐 C, H, Br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CH, Br, Cl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요렇게 된 놈이 광학이성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탄소에 대해서 4가지 결합된 놈이 서로 다 다를 때 광학이성체가 만들어지는 말입니다. 좀 해주십시오. 단순하게 아세틸렌이나 브로민 넣었을 때 큰 브로민 원자가 같은 방에 있는 이거는 시스는 생성된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죠. 트랜스니까 많이 발생합니다. 기하 이성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끌어짐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 시스가 끌어짐이 조금 더 높으니까 미묘하게 좀 어쨌든 부배 증명해내면 됩니다. 그게 광학 이성체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이중결합의 한 개가 아니라 2개 되면 부타디엔, 부타다이엔처럼
그렇게 명명하는 또 화인 이름 붙이는 그리고 서로 다른 물질인지 구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네요. 자 이제 고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고리도 포화입니까 불포화입니까로 일단 먼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리를 가지면서 역시 포화입니까? 즉 모든 탄소 간의 결합이 다 단위결합입니까? 아니면 불포화입니까로 구분해 볼 수 있죠. 탄소 한 개, 탄소 두 개짜리는 고리를 가질 수가 없겠고요. 탄소 세 개부터 고리를 가지겠습니다. 탄소 세 개 이렇게 쓰겠네요. C3H6 쓰고 있습니다. 탄소 네 개 이렇게 쓰겠네요. C4H8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C3H6 이름은 프로펜 했잖아요. 얘도 C3H6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화, 고리형 포화탄소를 사이클로 옛날엔 시클로라는 이름을 쓰게 됐어요. 사이클로 포화이기 때문에 알케인 쓰는데 얘도 일반식은 CnH2n 쓰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다고? 알켄과 같다고요. 즉 탄소의 수가 같은 알켄과 탄소 수가 같은 사이클로 알케인은 대놓고 때대가 다른 구조 이성체입니다. 알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 결합각을 제시하는데 이쪽 각은 60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시그마 본딩이 우리 일반적 시그마 본딩이 어떻게 합니까? 시그마 본딩 배워봤잖아요. 탄소 시그마 본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시그마 본딩을 탄소 이렇게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60도 쓰는 경우도 좀 많아요. 얘는 약 90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결합이 전자상과의 반발이 좀 많이 심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얘는 개환 반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이놈들은 수소 나가 내가 염소 들어올게 하는 치원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고리가 끊어지는 고리가 열리는 개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주 빨리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 이제 C5부터는 사이클로 펜테인이나 C6 사이클로 헥세인 이런 놈들은 이제 느리지만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거. 여기에 약 108도, 이거 109.5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느린 치환 반응.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이클로 알케인은 뭐하고 알켄과 이성체 관계야 하는 내용이 소개됐고요. 한번 남은 거는 또 CnH2n-1을 쓰겠네요. 이중에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이클로 알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클로 펜텐, 사이클로 헥센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이거와 같이 이렇게 쓰기도 해요. 대신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벤젠으로 따라올 일이에요. 뭐 의자형이다, 뭐 또는 보트형이다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보트형보다 의자형이 조금 더 안정한 것을 볼 수 있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뭐 표준 생성 엔탈피 얘기할 때 조금 더 불안정한 놈은 가장 안전한 놈보다 에너지가 높은 엔탈피가 높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명하는 이런 방법이 메타, 에타, 프로퍼피타 붙이겠고 고리라면 사이클로 붙이겠고 모든 게 다 포함하면 알케인으로 끝날 수 있게 이중결합 하나 있다면 이중결합 한 개만 있다면 캔으로 끝나게 삼중결합 하나 있다면 카인으로 끝나게 그렇게 명명해주는 그 정신명칭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정해 주십시오.
보다시피 CnHn-2면 알카인과 역시 무슨 관계? 이성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방적 탄화수예요.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놈들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방향적 탄화수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향탄수가 벤젠이 되는데요. 벤젠부터 하는 방향탄수는 또 다음번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것만 해도 양이 많고요. 이후에 두 번째 그런 탄화수소의 유도체라든지 고분자 역시 다음 주에